우리는 왜 같은 문제를 반복하면서도 해결하지 못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가장 날카로운 통찰의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해가 질 무렵이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사이에서 피로감을 느끼곤 합니다. 지식은 넘쳐나고 성공 비법은 도처에 널려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왜 제자리 걸음인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근본적인 구조를 해체하고 이기는 사람들의 시간 설계도를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만 왜 우리는 매번 똑같은 장애물 앞에서 멈춰 서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문제의 표면만을 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미로 속에서 벽만 보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식은 넘쳐나지만 정작 삶은 제자리 걸음인 이유, 그것은 구조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시야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미로 위로 올라가 전체 지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노력의 양이 아니라 노력의 질과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이 구조적 시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온 정체는 결코 무능함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올바른 설계도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그 설계도를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루한 반복의 고리를 끊어낼 구조적 해법을 다룹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재편할 압축된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자잘한 팁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들의 인생 설계도를 공개합니다. 이 설계도는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필터이며 동시에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왜 같은 문제에 매번 걸려 넘어지는지 그 인과관계를 추적해 보십시오. 원인을 알면 결과는 통제 가능해집니다. 이제 그 통제권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릴 시간입니다. 낡은 레코드판에 바늘을 들어 올려 새로운 음악을 시작할 준비를 하십시오. 구조를 이해하는 자가 결국 판을 지배합니다. 지금부터 그 판의 설계 원리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저 숫자 보이시죠? 처음 본 사람은 에러인가 합니다.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이 보고서의 숫자들이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화려한 환상에 취해 정작 중요한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하곤 하죠. 어떤 이들은 무조건적인 노력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방향 없는 노력은 그저 금으로 만든 쳇바퀴를 더 빨리 돌리는 것일 뿐입니다. 밖에서 보기엔 번쩍거리지만 결국 제자리입니다. 참으로 웃픈 현실이죠. 저도 처음 이 통계를 봤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저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했죠. 네, 그 설마가 우리 모두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화려한 쳇바퀴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게 진짜 승부의 시작이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그 쳇바퀴를 멈출 용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금가루만 날리며 돌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결과는 구조가 결정합니다. 이 회의에만 15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이요. 제 평생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하는 장면은 처음 봤거든요. 마치 사극의 회담장과 군대의 점호 시간을 섞어놓은 듯한 이 기묘한 풍경,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말은 많은데 실행은 없고 질문은 날카로운데 해법은 무딘 회의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우픈 현실이며 이기는 사람들의 시간 사용법과는 정반대에 있는 모습입니다. 조직 안에 늘 등장하는 세 종류의 주인공이 있죠. 전례 찾는 사람, 위에서 뭐라 할까만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메모만 하는 사람. 여러분은 혹시 이 중 한 명은 아니신가요? 아니면 그들을 보며 한숨만 쉬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비효율의 연극을 끝내고 단 한 명이라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구조로 이동할 것입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거의 진담입니다. 이 현실을 웃음으로 넘기지 말고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임스 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구조화하고 복잡한 문제를 단숨에 해결 가능한 전략으로 바꾸는지 그 비밀을 파헤칠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재편할 압축된 한 권의 책이 될 것입니다. 30분 뒤 여러분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식 습득을 넘어선 변화의 가능성,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룰 내용은 총 5개의 핵심 챕터로 구성됩니다.
첫째,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분석. 둘째, 승리를 위한 핵심 이론. 셋째, 현실을 증명하는 사례 연구. 넷째, 당장 사용 가능한 실전 가이드.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장악하는 고급 전략까지.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의 시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질서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사고의 혁명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본질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중이 곧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30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주한 세상의 소음을 잠시 끄고 침묵 속에서 진정한 본질을 마주할 준비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진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혜는 고요한 물결 위에서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치고 분주한 영혼에 쉼과 통찰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의 답은 사실 이미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서 듣지 못했을 뿐이죠. 이 30초의 침묵이 여러분의 30년을 결정짓는 첫 번째 단추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 곧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제 그 평안을 바탕으로 구조의 진실을 마주하겠습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다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시간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관리해야 함을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낭비되는 시간 속에 숨겨진 하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분산시키는 수많은 노이즈가 도처에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노이즈에 휩쓸려 자신의 시간을 남에게 내어주지만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 즉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시간을 배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세월을 아끼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박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 본격적인 학습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우리가 왜 반복되는 문제에 늪에 빠지는지 그 배경과 본질을 깊이 있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거대한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우리는 정보의 과잉과 선택의 과잉이라는 전례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뇌는 쏟아지는 자극을 처리하느라 정작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과부하가 걸린 컴퓨터가 무한 루프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될 것이라 믿지만 시스템 자체가 고장났다면 노력은 고장을 가속할 뿐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그 시스템의 정체를 밝히고 왜 우리가 매번 같은 지점에서 좌절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할 것입니다. 반복의 굴레를 벗어나는 첫걸음은 그 굴레의 모양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분석을 시작합니다. 구조적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 비로소 해답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는 사슬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지 못한 채 해결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합니다. 정보 과잉의 시대에 우리의 뇌는 본질을 파악하기 전에 지쳐버립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는 것이 모든 해결의 90%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괜찮습니다. 처음 보고 이해하는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천재이거나 거짓말이거나요. 저도 이 현상을 처음 분석했을 때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진짜로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디부터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서 물이 왜 안 차는지 고민하는 격입니다. 우리는 독의 구멍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우리에게 더 큰 바가지를 들고 오라고만 재촉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모순입니다. 이 장에서는 그 구멍을 찾는 법,
즉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는 기술을 다룰 것입니다. 로드맵을 그리기 전에 우리가 서 있는 좌표를 명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잘못된 좌표에서의 출발은 목적지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이제 그 좌표를 수정하겠습니다. 본질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단계 역사적 맥락.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시간의 빈곤은 산업혁명 이후 시작된 생산성 중심 사고의 부산물입니다. 19세기 공장의 톱니바퀴는 인간의 삶을 기계적인 리듬에 맞추게 했습니다. 2단계 사회적 조건. 현대의 정보 과부하는 우리의 전두엽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천 개의 선택을 강요받으며 결정 피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3단계 근본적 원인. 지식은 넘치지만 구조화된 통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4단계 이기는 자들의 패턴. 그들은 시간을 소비재가 아니라 투자 자산으로 봅니다. 5단계 리스크 관리. 실패하는 이들은 보상만을 쫓지만 이기는 이들은 손실의 구조를 차단합니다. 6단계 피드백의 과학.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반복된 수정의 결과물입니다. 7단계 시스템적 사고. 개별 사건이 아니라 연결된 고리를 보십시오. 8단계 윤리적 책임.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기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9단계 최종적 통합. 이제 모든 이론을 하나의 실행 가능한 프레임으로 통합하겠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와 통계는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킵니다. 구조적 사고 없이는 자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정보를 단순히 듣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라는 캔버스 위에 새로운 설계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이 20분의 다큐멘터리가 끝날 때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에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아키텍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긴 호흡으로 따라오십시오. 본질은 지루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구조의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변화의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카오스 속에서 질서가 태동하는 그 순간을 함께 목격하십시오.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그리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공유드린 이 사고의 프레임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꼭 필요한 한 분에게만 공유해 주세요. 너무 많이 퍼지면 제가 좀 곤란해질지도 모르니까요. 바뀌지 않으면 우픈 현실이지만 바꾸면 웃긴 추억이 됩니다. 우리 우픈 쪽은 이제 그만하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임스 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